네, 이번 시간에는 회원 확장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원에 대한 아주 간단한 현황, 그래프를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회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택 테이블을 기반으로 파생 변수들을 만들고 그 변수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 몇 개의 강의에 걸쳐서 저희가 회원 확장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컨택 테이블에 있는 컨택 아이디 이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새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가 있죠. 뭐 조인 데이트, 회원가입 일자라든지 아니면 로그인 데이트, 언제 마지막으로 로그인 했는지, 그리고 오더즈에는 이제 이 회원들이 구매한 구매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당 회원이 몇 번이나 우리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뭐 구매 건별 데이터, 그리고 또 구매 여부,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 회원의 어떤 구매 금액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AX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회원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하기 위한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볼 변수는요. 우선 새 테이블, 확장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컨택 아이디, 뭐 조인 데이트, 라스트 로그인 데이트 등등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구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회원이 구매를 한 회원인지 아니면 구매하지 않은 회원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구매를 몇 건을 했는지, 뭐 한 건만 구매한 회원인지 혹은 뭐 5회 이상 구매한 회원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변수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실습했던 그 파일을 그대로 열어서 실습할 거예요. 자, 앞으로 한 10개의 강의 정도는 이 파일을 활용해서 다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파일 잘 저장해 두시고 계속 이어서 쭉쭉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파일로 할 거니까요. 잘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으로 오신 다음에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열도구, 테이블 도구라는 옵션이 있고요. 테이블 도구에 보시면 여기 계산에 뭐 새 측정값, 빠른 측정값, 새 열, 새 테이블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4개의 버튼이 저희가 닥스 함수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테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새 테이블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의 이름을 먼저 지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이름은 회원 확장. 회원 확장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자, 이번에 summarize라는 이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저희가 어떤 테이블을 참조할 건데 테이블을 기준으로 새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집계 함수를 활용해서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어떤 집계되는 컬럼들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저희가 참조할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이죠. 자, 고객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가져올 컬럼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컬럼이죠. 자, 기준이 되는 컬럼은 저희 컨택 아이디, 이 회원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컬럼인 컨택 아이디를 기준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쉼표 하시고 제가 조금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기본으로 가지고 올 컬럼이 조인 데이트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이 컬럼은 회원 가입한 날짜죠. 이 조인 데이트를 활용해서 또 여러 파생 변수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열 2개 더 가지고 올 건데요. 하나는 리브 데이트. 이거는 탈퇴한 날짜예요. 회원 정보 중에 이제 탈퇴한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은 저희가 전체 회원 수를 계수하거나 뭐 어떤 값들을 만들 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다 리브 데이트가 있는 고객들은 빼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트 로그인 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로그인을 한 날짜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건 이미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그냥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과 컬럼만 지정을 해준 거고요. 자, 이번엔 집계함수를 활용해 볼 건데요. 먼저 집계함수를 활용해서 하나의 컬럼을 만들 때에는 해당 컬럼의 열 머리글, 그러니까 그 컬럼의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먼저 지정해 줄게요. 여기 나오죠? 이름을 먼저 쓰고 그리고 그 뒤에 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 볼 내역은 구매 건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 회원의 구매 여부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먼저 구매 건수로 이 사람의 구매한 내역의 숫자를 가지고 오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구매 여부를 구하는 컬럼을 만들 겁니다. 자, 이름 지정해주고 이번에 집계함수인 countx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밑에 countx라는 함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정해준 테이블 내에서 그 식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거니까 당연히 orders라는 이 테이블을 참조해야겠죠. 해당 테이블에서 식을 평가할 건데요. 자, 이 orders에서 order id, 해당 구매 하나하나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을 참조해서 이 오더 아이디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만 우리 테이블을 만들고 서머라이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매 건수로 한번 내림차순에서 데이터가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ummarize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지금 요약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기준이 되는 컬럼은 여기 컨택 테이블에 있는 컨택 아이디, 회원의 아이디죠. 이 회원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조인 데이트, 리브 데이트, 라스트 로그인 데이트. 이거는 파생 변수를 만들 때 활용할 컬럼이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집계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 오더즈에 있는 오더, 주문 데이터를 참조해서 이제 개수를 했어요. 이 해당 고객이 몇 번 구매를 했는지. 여기 데이터가 없는 거는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집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구매 건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컨택 아이디를 기준으로 쭉쭉쭉쭉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구매 건수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당 컬럼을 기반으로 이 컬럼의 데이터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뭐 작을 수는 없겠지만 0이면 이제 구매를 안 한 미구매자인 거고, 그리고 0보다 크면 구매자겠죠. 그래서 구매에 대한 여부 컬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컬럼을 만들 거니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새 열 클릭해 볼게요. 컬럼의 이름은 구매 여부라고 하고요. 구매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if 함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의 신텍스는 이러해요. 우리가 if 우리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충족이 되면 이제 첫 번째 true를 반환하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결과를 반환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줄 거냐면요. 저희가 방금 만든 회원 확장의 구매 건수 있죠. 자, 이게 구매 건수가 0보다 크면 그러면 구매자이고 아니면 미구매인 걸로 이렇게 조건을 주고요.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매 건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구매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구매로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든 구매 건수와 구매 여부를 활용해서 이제 보고서 탭에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의 측정값 하나만 더 구해 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새 측정값 누르시고 어떤 값을 만들 거냐면 이제 총 회원수 라는 값을 만들 거예요. 아까 우리 컨택 아이디 개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다른 값들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측정 값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count 함수 활용하셔서
회원 확장에 있는 걸로 계산할 거예요. 회원 확장 테이블에 있는 컨택 아이디를 계수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calculate 함수를 활용해서 필터를 넣어줄 건데 왜 그러냐면 회원 확장에 있는 리브 데이트, 그러니까 탈퇴한 회원이 개수되면 안 되겠죠? 탈퇴했으니까. 그래서 리브 데이트가 있는 회원은 제외해 줄 겁니다. 그래서 회원 확장의 리브 데이트가 블랭크인 것만 계산을 해줄 거예요. 블랭크인 것만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개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매 건수, 구매 여부, 총 회원수까지 모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신 분들은 리포트를 만들러 가기 전에 우리 모델링 가서 관계 설정 하나 해줄게요. 저는 미리 해뒀는데 여기 회원 확장 테이블을 오더즈와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컨택 아이디와 컨택 밸류로 이렇게 관계 연결을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신 분들은 우리 이제 보고서 탭으로 가서 구매 여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 여부 현황을 먼저 우리 도넛형 차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넛형 차트 만드시고 여기서 구매 여부를 범례에 총 회원수를 값에다가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회원 중에서 총 회원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구매자가 몇 퍼센트 되는지 미구매자가 몇 퍼센트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서식 들어가셔서 범례 삭제해 주시고 레이블 스타일을 범주랑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볼게요. 구매자가 한 20% 정도 되고 미구매자가 대부분이네요. 80%인데 자, 제목만 바꿔줄까요? 회원 구매 현황 구매 여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매 여부를 구할 수가 있어서 우리 총 회원수 중에서도 구매자가 몇 명인지도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calculate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구해볼 건데 이번에도 오른쪽 버튼 새 측정값 눌러서 총 회원수인데 구매자인 회원수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쉽죠? 구매자 수라는 이름으로 명칭 지칭하시고 자, calculate 함수를 쓸 겁니다. 필터를 걸어주는 함수죠. 네, 그리고 식을 우리가 먼저 구할 식을 놓을 텐데요. 이미 구해놓은 총 회원수 있죠? 네, 해당 값에다가 필터를 걸어줄 겁니다. 필터는 자, 구매자 수니까 구매 여부가 는 하시고 구매인 것만 네, 총 회원을 개수하겠다.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시게 되면 구매자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이것도 보고서로 올라가셔서 구매자 수 구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총 회원수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방금 만들어 놓은 구매자 수를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천 단위 구분 기호 적용해 볼까요? 네, 숫자가 커지니까. 자, 총 회원수도 아까 카운트 아이디를 개수했는데 그거 말고 방금 구해놓은 측정값으로 바꿀게요. 총 회원수로 구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리브 데이트, 그러니까 탈퇴자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숫자가 줄었을 거예요. 자, 이 총 회원수도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의 제목만 좀 바꿔줄까요? 총 회원수가 아니라 구매 회원수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컬럼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구매 건수별로의 회원 현황도 보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있는 데이터로 하게 되면 구매 건수별로의 현황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자, 회원 확장에서 구매 건수 가지고 오고 총 회원수를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매 건수가 정수라는 데이터 형식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이걸 건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건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새 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새 열 클릭해 주세요. 자, 구매 건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언더바하고 건별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는 한번 조건을 줘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컬럼을 만들 건데요. if 함수 활용하시고 일단 회원 확장에 만들어 놓은 이 구매 건수 데이터가 일단 0이면 0이면 일단 구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블랭크로 둘 거예요. 0이면 일단 블랭크로. 그리고 나서 조건을 하나 더 줍시다. if 함수 한번 더 써주시고 회원 확장의 구매 건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5보다 크면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명칭을 하자고 약속을 할 거냐면 그냥 5회 이상으로 명칭하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뭐 5회, 6회, 7회, 뭐 10회, 뭐 50회까지 이렇게 다 모든 건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회보다 더 많이 구매했으면 5회 이상 이렇게 지칭하자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5회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회원 확장에서 구매 건수 and 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구매 건수가 0이다. 그러니까 미구매자다. 그러면 블랭크로 올 거고요. 구매 건수가 5보다 크다. 5회 이상으로 지칭할 거고요. 그게 아니다. 한 건 혹은 두 건, 세 건, 네 건이다 라고 하면 해당 구매 건수 and 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칭을 해줍니다. 좀 더 우리가 어떤 그래프 만들 때에 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것도 우리 여기 그래프 올라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클릭하시고 이번에 방금 만든 구매 건수 건별 가지고 오시고 총 회원수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공백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건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구매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에서 건별 들어가신 다음에 공백은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정렬을 건별로 할게요. 오름차순으로 보시게 되면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이렇게 해서 건별로 회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건 구매하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많죠. 내가 한 건 구매하는 고객들을 재구매로 유도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목만 구매 건별 회원 현황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구매에 대한 내용만 우리 위치를 좀 바꿔줍시다. 자, 회원 프로파일 기본 정보들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구매 회원수 데이터 레이블 색 바꿔주시고 잘 보이게 그리고 회원 구매 여부에다가 놓고요. 그 옆에 구매 건별 회원 현황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좀 더 보기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회원 확장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당 이 회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구매한 건수, 그리고 구매 여부, 그리고 이걸 잘 시각화하기 위한 그룹화까지 3개의 컬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닥스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가정 아래 진행된 강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여기 문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문서 있죠? 여기에서 함수, 신텍스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스스로 좀 궁리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가는 수업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